네, 반갑습니다. 2025년 1월 30일 비트코인 시황입니다. 하방이 나왔습니다. 설 명절 기간 조금 좋은 무빙을 기대했었습니다만 여기서 조금 비트코인이 머무는 동안에 굉장히 좋은 무빙을 보여줄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발 딥시크 악재가 악재라고 볼 수 있겠죠. 악재가 나스닥과 엔비디아에 영향을 끼치면서 비트코인 역시 독립적인 시장이 아님을 아직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실히. 그래서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전체적인 그 시장을 봤을 때는 비트코인에서 나온 악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기술주에 대한 악재 또는 미국 주도 시장에서의 악재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또는 크립토 시장에서의 악재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내려오는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여기에서 빨간색에서 지지받고 올라갔었던 이 롱을 말씀드렸을 때와 반대로 내려왔을 때 이 곳에 있을 때 말씀드렸던 것이 이 두 개의 셀 사이드 리퀴디티는 훼손되나 이쪽을 훼손하지는 않고 올라갈 것이니 롱콜을 받아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주기 위한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상승을 주도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많이 주저앉아 있는 그러니까 레이어 1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덜 주저앉아 있습니다만 다른 메탈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알트들이 많이 좀 무너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전에 조금 주목을 받아왔던 트론이나 솔라나 계열의 밈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유동성을 가져왔다가 좀 빠져나간 느낌입니다. 그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는 비트나 이더리움이 비트나 리플이 중심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습니다만 포트폴리오를 지금 펼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펼쳐나가고 있어야 되는 상태이고 하락을 하더라도 밑에서 매수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더리움의 약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더리움이 올라와줘야 이더리움 밑에 있는 생태계에 있는 애들이 동반 상승을 할 것이고 그러면 알트 전체적인 상승 시그널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다른 것들도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조금 훈풍을 타는 그런 크립토 시장의 흐름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 여기서는 롱콜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무빙에 있어서 또 흔드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위아래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털어내고 올라갔다가 털어내고 또 털어내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 매우 복잡하고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방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봤을 때는 일봉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무리 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부 구조는 매우 치열하나 올라가는 무빙의 방향은 여전히 원하는 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곳에서 지금 올라와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여기서 우리가 비트코인이 알트들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었던 곳을 조금은 올라와줘서 여기서 머물러줘야 된다. 비트코인이 여기서 도미넌스를 더 흡수해서 위쪽으로 고점 갱신하는 것은 일부 알트에게는 좋겠지만 보폭을 따라오는 레이어 1들에게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코인들 혹시나 밈이나 잡코나 시총 낮은 애들이 따라 올라온다면 지난번 여기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별로 좋지 못한 걸 겪게 될 겁니다. 여기서 따라 올라와서 여기서는 잡코들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즉 이더리움 차트를 조금 더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솔라나보다는 지금은 이더리움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노란색 박스 안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더리움이 솔라나에 비해서 그리고 비트코인에 비해서 매우 저조하다. 하지만 노란색 박스 안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집을 해보셔라. 결국은 솔라나와 이더는 서로 간에 상호 보완적이고 그리고 시소 게임 하듯이 결국 주고받을 것이다. 도미넌스를. 그래서 지금 중요한 플립존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더가 이 플립존을, 그러니까 지금 박스 구간의 중간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더리움의 시즌이 시작되는, 본격적인 시즌이 시작되는 이 라인이 아니더라도 먼저 이 플립존을 통과해주는 모습만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오늘이 목요일이고 금요일까지 해서 이번 주 주말 계속 한 주씩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구간마다 악재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들이, 이벤트성 밈코인들이 출시되면서 약간 기간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여전히 이더리움도 여기 위쪽을, 지금은 약간 리액션 블록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1시간 마감봉은 상승으로 좋게 마감, 4시간 봉, 1시에 마감된 4시간 봉은 괜찮은 마감을 보였습니다. 이제 5시까지 이어지는 4시간 봉에서 모멘텀 캔들을 보여주면 이제부터는 오늘 그리고 내일 더불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알트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토탈 차트 보겠습니다. 토탈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의 시총입니다. 보시면 빨간색이 커다란 플립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지지였었고요. 여기는 이 아래쪽 박스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지지받아줘야 되는 구간이었고, 그래서 그때 여기서 롱콜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이 알트가 올라갈 수 있다, 충분히 계속 알트는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를 계속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저앉았지만 다시 또 위쪽으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겠습니다. 도미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미넌스는 이제는 더 이상 도미넌스를 가지고 가서 위쪽에 6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60% 이상의 그 흡성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을 뚫지 못해도 됩니다. 약간 도미넌스 떨어뜨리면서 지금 있는 곳에서 가격 방어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저 중국발 딥시크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난 그 텔레그램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도는 된다. 너무 폄하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는 충분히 좀 충격파를 줬다. 그리고 이런 걸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언맨 1을 보면 스타크 기업에서 버려진 또는 옛날에 구형에 수출되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동굴에서 만들었더니 좀 더 엄청난 아이언맨 기초가 되는 원자로를 만들게 되죠. 중국이 수출 제한에 걸리다 보니까 있던 걸 가지고 저비용에 무슨 좀 옛날 모델을 가지고 만들었던, 이건 굉장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결국은 규모의 경제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충격파를 줄 수 있었고, 이것들은 좀 더 자극적인, 그러니까 자극적인 또 다른 개발의 경쟁, 그리고 미국은 다시 한 번 더 이 패권을 줄 수가 없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경제 정책을 펴기 때문에 결국엔 미국이 다시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보였던 그 오픈소스를 통해서 여러 산업계에 있는, AI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증명하고 있고, 실제로 돌려보면서, 그리고 또 우려되는 뭐랄까요, 해킹이라든지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오픈소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제공했다는 건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이런 자신감 있는 모습에 한 번 더 산업이 발전될 수 있고, AI 산업 자체가 지금은 AI 메타, 그러니까 크립토 시장으로 봤을 때는 AI 메타 자체가 시총이 10조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이런 게 메인 뉴스, 그리고 메인 빅테크 기업들에게 자극을 주면서 보다 한 번 더 이쪽으로 충분한 자금이, 그리고 관심이, 그리고 발전이 도모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AI 관련 메타를 사셔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집하는데 주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긴 하지만 너무 또 이걸 과대 포장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긴 흐름 속에
하나의 하나의 파장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전부 다 정상 회복될 게 분명하고 좀 더 나아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고급화 전략, 그리고 좀 더 비용으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산업 자체가 저비용으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격은 있었다. 하지만 충격은 충격일 뿐이지 절대적인 데미지를 줄 수는 없는 충격이었다. 그걸로 머물 것이다. 결국 우리는 비트코인의 발전 방향성, 그리고 가격대, 우리가 익절하고 나올 타이밍, 시기와 기간, 가격대 모두가 변하진 않았다. 다만 중간에 노이즈 현상은 있을 뿐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한 그 차트의 지금 진행 방향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걸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트코인을. 하지만 이더리움을 조금 더 유심히 봐주시기를.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숏 걸었다든지 이더리움의 부진을 조롱한다든지 이더리움을 투자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든지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다 같이 이더리움을 응원해야 될 때입니다. 코인 시장에 돈 벌러 왔는데 코인이 상승하길 바라야 되는 것은 다 같은 마음이고, 하락하길 바란다는 것은 영원히 쇼치는 쇼충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래 살아남질 못해요. 특히나 불장에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더리움을 오늘 그리고 내일 이 플립존을 돌파해서 어떻게 나아가는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라이브까지 안전한 매매 그리고 편안한 매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이후 라이브는 코인고 플러스에서 컷 편집, 이 영상 컷 편집 이후에 코인고 플러스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명절 보내십시오.